조용한 주택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독특하게 형성된 골목 문화에 하나둘씩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른바 뜨는 동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변화에 역풍을 맞은 이들이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털을 내줘야 하는 상인들인데요. 사회 문화 문제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문제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상 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뭐 젠틀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그 노후된 그 지역들의 그 고급 주거층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이 뭐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남게 되는데 그런 노후된 주택들의 계속적인 개발이라든지 상권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있던 그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카페라든지 음식점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가게라든지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면서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임대료를 상승을 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 같은 경우는 그 원주민들 흔히 말하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몰림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프랜차이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상권들이 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심각한 경우는 좀 망가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볼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노후된, 낙후됐던 동네가 다시 이제 개발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감당 못한 상인들이 이제 떠나가자 결국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데가 이제 독점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이미 좀 지난 사례를 꼽자면은 압구정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거래들을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지역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광고판 같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권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유동인구들이 투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일 때 뭐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임대료가 올라져요. 근데 임대료를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광고판으로 변화가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유성이 좀 소멸이 되고 네. 향후에는 이런 그 매장들이 홍보 매장이라든지 체험 판매장으로 변화가 되면서 수익성은 악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 과거에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예. 유사한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여기 뭐 그 건축물 대장을 한번 띄워봤더니요. 주변에 이제 건물주들이 계속적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곳의 그 집합 건물을 제외하고서는 계속적으로 다시 재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매수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상승되고 임대료로 인해서 그 공실률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 누구 하나도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님 말씀 중에서 지금 누구 하나 이득을 볼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경리단길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차츰 오르는가 싶더니 이제는 거의 급등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이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 경리단기 임대료 같은 경우는 5년 새에 한 2배 정도 뛰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그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홍대라든지 가로수길에 비교를 해도 월등하게 한 그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들어온 권리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뭐 권리금 같은 경우는 3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는데 현재 이제 경리단길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공실은 증가하고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거리를 메우고 있죠. 네, 지금 부동산에 이런 그 상가들이라든지 가게들 내놓은 것들이
10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도 지금 가게를 내놓은 지도 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유입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들어올 때 권리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 권리금 뭐 초반에 들어왔을 때하고는 완전 전혀 딴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이 경리관 그 뒷골목 같은 경우는 월세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그 공실을 프랜차이즈들이 계속적으로 채우고 나가고 그렇군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료 상승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이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인근 지역의 변화 또한 지금 감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게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네.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 정보 공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렇겠네요. 변화가 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 일대 집가들도 상승을 하고 주변 일대 보시면은 뭐 후암동이라든지 신흥 상권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격리단이 될까 참 우려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주변 일대 서교동이 커지면서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까지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들까지 지금 심각한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의 악순환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게요. 바로 권리금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내몰릴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권리금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얼마나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지금 경기가 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그 취업들 하는데 굉장한 그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그 일자리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그 퇴직금이라든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순간적인 그 폭등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익률 대비 그 권리금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가장 심각한 거는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아직까지 그 명확하지 않다라는 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전문가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두고 도시 발달의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런 순기능보다는 또 역기능이 지금 좀 너무 지배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제도나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 건물주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 상생적으로 그 협약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종합 대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안심하게 그 상가들의 소상공인이라든지 향후에 장사가 잘 됐다 그러면 이런 상가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로 인해서 기존 그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된 내용으로 그 종합 대책들을 마련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대안들이 더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은 이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서 많은 그 원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뭐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가 점포들이 생기면은 그 원주민 위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직 활동도 하고 떠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 수익들이 창출이 된다면은 그 지역 원주민들한테 혜택을 가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원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또 의견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의 역기능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